이번에는 굿데이 초대석 시간입니다. 제가 달력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제 세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입니다. 2027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오늘 97일 이제 남았는데요. 이때가 되면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은 긴장감이 최고조로 오를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곧 시작될 수시 접수와 함께 또 입시 변수들로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굿데이 초대석에서는 지역의 입시 전문가 송원학원 장대호 진학실장과 함께 2027 대입 핵심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송원학원 영광입니다. 진학실장 장대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빠의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능이 9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부모님들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심리적 부담도 더 클 텐데요. 현장에서 우리 실장님이 누구보다 수험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현재 분위기가 어떨지 참 궁금하고요. 특히 올해 대입 현장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일까요? 현행 체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이란 점이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더불어 많은 수험생들이 유입됨으로써 부담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이 내년을 기약하기보다는 올해 입시를 끝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입시 환경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습니다. 매년 참 변수가 많은 입시 환경이지만 올해는 또 현행 체제 수능 마지막 회의자, 사탐론, 의대 증원, N수셈 유입 같은 변수가 참 많이 있는데요. 수험생들이 중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 입시는 분명 변수가 많습니다. 사탐론 현상의 심화와 의학계열 진학을 노리는 N수생의 큰 폭의 증가는 분명 수험생들에게 부담스러운 변수입니다. 하지만 입시에서는 항상 변수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수에서 합격생들은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변수를 통제하려는 노력보다는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확고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채우는, 보완하는 자세를 통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늘 변수도 있는 법이니까 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전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당장 다음 달이면 이제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있어보자. 내 내신 등급이 지금 몇 등급이니까 이런 대학을 가고 싶다. 전략을 짜고 있을 텐데요. 근데 실장님, 단순히 등급 숫자만 보고 지원을 하면 위험하다고요? 네, 상당히 위험합니다. 학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우리 자녀가 2.5등급이면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2.5등급은 대학에서 볼 때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우상향을 그린 2.5등급과 생기부가 잘 준비된 2.5등급, 전공 핵심 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2.5등급은 합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하는 70% 컷 2.5등급의 경우에도 내신 성적이 낮지만 생기부가 잘 준비된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양하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번에는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유용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지역의 대구 경북 지역의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의 눈여겨봐야 할 그 키워드가 이 지역 인재 전형인 것 같아요. 이 지역 인재 전형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내 기대보다 좋은 또 결과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 성적대별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느낌 네. 지금 학부모 입장인데 눈빛이 간절해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예. 네, 상위권 학생들, 특히 메디컬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과 지역 의사제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 의사제의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 비해 수능 최저 등급이 완화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조금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학종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비해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 인재 전형이니까 지원하기보다는 지역 인재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나에게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당장 다음 달이죠. 수시 지원서 6장을 두고 참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보통 상향, 소신, 안정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뭐 모평 성적이나 수능 최저 기준에 따라서 이 6장의 조합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수시 6장을 상량 2장, 소신 3장, 안정 1장 등 기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생기부 경쟁력, 내신 성적, 모의고사 성적과 같이 나만의 지원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신 성적에 비해 모의고사가 우수한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을 위해 논술 전형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생기부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6교과 전형, 6논술 전형을 겁낼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알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나에게 어떤 카드가 유리할까? 이제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수시에 집중하느라 주변에 보면 수능 공부는 약간 뒷전인 경우가 꽤 발생하거든요. 근데 9월 모의평가, 수능 최저 기준을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능을 챙겨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수시 최저 학력 기준 때문입니다. 내신 성적이 아무리 우수하다 할지라도 수시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격의 기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발표한 사례를 실질 경쟁률을 살펴보면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정시에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수능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시 6장과 정시 3장의 모든 기회를 통해 목표한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딸 셋이다 보니까 이게 또 말씀하시는 게 머지않아 나의 또 이제 수험생을 둔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 이제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 수능 난이도 예측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국어나 수학, 영어 같은 영역별 난이도 전망과 함께 상, 중, 하위권 수험생들이 남은 97일 동안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맞춤형 팁을 주신다면요? 네, 수능을 예측한다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과거 사례를 비교해 보면 국어 영역은 변별력을 강화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영어는 작년에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평이하게 출제될 것이며 수학과 탐구 영역은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실수를 줄이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충분한 개념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을 틀리지 않도록 시간 관리와 정확한 문제 해결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개념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적용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EBS 연계교재와 기출문제를 통해서 개념이 문제로 출제되는 과정을 살펴서 적용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EBS 연계교재를 통해 여러 차례 회독을 함으로써 개념을 충실히 하고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쉬운 이전 문제를 완벽하게 맞추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맞이하게 될 2028 대입부터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교 내신이 5등급 체제로 바뀌게 되고요. 또 현재 수능이 선택 과목이 없는 통합형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아래 학년 학생들이 미리 좀 염두에 두면 좋을 핵심 개편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학에서는 변별력을 위해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면접, 생기부까지 다양한 요소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생활에 충실하라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학교 생활에 충실할 때 내신 성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수능의 기초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에서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과정이 생기부를 채워줄 것이며 이 과정이 결국에 면접의 질문과 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현행 수능의 마지막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리고 상징성과 더불어 우리 대입 개편안
또 내신 5등급제 전환 등 교육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보실 때 학교 현장, 특히 학부모님들이 좀 유념해야 될 사항 몇 가지 네. 짚어주시죠. 제도 변화기에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 즉 카더라 통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위험하잖아요. 맞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육부와 대학에서 발표하는 모집 요강, 즉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고 그리고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차근차근 자신만의 성공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수능 당일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사실 남은 97일 동안 좀 어떤 걸 해야 될까? 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맞습니다. 수능 시정표에 몸과 뇌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식사 시간, 그리고 한국사 치는 시간 등을 통해서 자기가 수능 시간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듣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수능에 맞춰서 몸과 뇌를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거란 예.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당부나 격려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험생들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부 양을 늘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부의 양보다는 공부의 질과 컨디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수능 시정표에 맞춘 컨디션 관리를 통해서 집중력을 극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좋은 네. 기운을 전해주셨어요. 참 불확실성이 큰 입시 환경이지만 언제나 그랬듯 객관적인 기준과 전략을 바탕으로 차분히 준비한다면 마지막에는 꼭 웃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실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도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굿데이 식구들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네. 자, 요즘 대구, 경북은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 걱정이 꽤 큽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번 연휴에는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더라고요. 네, 꼭 좀 내려서 해갈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연휴에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은 빗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건강한 모습 그리고 알찬 정보들 가득 채워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굿데이! 굿데이!